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국유학센터 배지혜 과장입니다. 오늘은 영국 파운데이션 과정에 관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순서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영국 유학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많이 아마 고려를 하실 미국과 영국의 비교에 관해서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영국 대학교를 지원하는 방법과 만약에 영국 대학교 1학년으로 바로 지원이 안 되는 학생분이다라고 하면은 꼭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파운데이션 과정에 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뭐 지원하시려고 하는 전공이나 학교가 아마 다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학생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추천 파운데이션 과정까지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국 유학의 장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외국으로 유학을 가시는 데 있어서 아마 다양한 국가를 고려를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유학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학교의 랭킹이라든지 명성을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보실 것 같은데 전 세계 상위권 10개 대학교 중에서 4곳이 영국 대학일 만큼 영국 대학의 경우는 굉장히 레퓨테이션이 좋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사립보다는 대부분의 학교가 국립대학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 중심의 학업 정말 중심의 대학교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나라와 달리 학부 과정이 대부분 다 3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공 과목 위주로 수업이 돌아가다 보니 아무래도 유학을 마쳤을 때의 시기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학생분들이 하지는 않지만 방학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아르바이트도 합법적으로 가능하시고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비교적 외국 학생들한테 명문대 학교들이 되게 입학 허들을 굉장히 높지 않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명문대로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영국 유학의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들의 순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서울대학교라든지 연세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뭐 유수의 대학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위의 랭킹의 영국 대학을 보게 되시면 이 별표 모양의 그 표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 학교들은 실질적으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입학이 가능한 대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약에 서울대를 내가 들어가고 싶다. 연대나 고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요구되는 학력적인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게 일반적인데 동일한 학력을 가지고도 더 높은 대학교를 내가 입학을 목표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영국을 고려하시면서도 미국도 아마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영국과 미국은 동일하게 영어를 사용한다라는 그 동일한 점은 있지만 그 밖에 굉장히 좀 다른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영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는 3년 그리고 또 석사는 1년 과정으로 되어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학사는 4년 그리고 석사는 2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교양 과목 없이 전공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보다 깊은 지식을 추구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국은 가셨을 때 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라든지 뭐 전공 변경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도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다 보니까 좀 깊은 지식보다도 조금 넓은 지식을 선호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학교의 형태도 대부분의 국립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국과 달리 대부분 다 주립이나 사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별 그 학비라든지 시스템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것도 특성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이 공부하게 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특성상 유럽과 중동이라든지 좀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는 국가이다 보니까 대부분 공부하는 친구들의 국적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그 기타 다른 아시아권 친구들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미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가 가장 큰 좀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특이하게 가끔씩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외국 대학으로 편입을 하고 싶다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미국 같은 경우는 편입의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나 영국 같은 경우는 편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성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르게 학년마다 공부를 해야 되는 모듈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절차라든지 학교들이 보는 학생들의 그런 능력의 그런 범위도 조금 다른 편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유카스라고 하는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5개 학교를 한 번에 지원을 하게 되시고 학교들이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보는 건 학생들의 성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부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라든지 이런 비중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크게 좀 반영을 하는 거는 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영국 대학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원하실 때 당시에 영어 시험 점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몇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오퍼라고 하는 합격을 받은 이후에 입학 전까지만 영어 점수를 내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까지 영어 실력이 좀 높지 않아서 해당하는 해당 그 영어 요구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일단 영어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본 성적만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영어 점수는 추후에 맞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학생이 기존에 공부해왔던 고교 성적은 당연히 기본이 되겠고 그 외에도 SAT나 아니면 뭐 AP 같은 과목의 점수를 추가로 요청을 하는 대학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특히나 학생들의 뭔가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음악 활동이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렇게 공부 외적인 요소도 사실은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보니 공부만 열심히 해서 미국 대학을 가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 시험 점수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워낙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원 시에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다른 뭐 학교들은 나중에 내도 된다라고 하면서 데드라인을 주는데 그 데드라인이 굉장히 짧아서 보통 매년 연초 뭐 2월에서 3월 정도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학을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유학 비용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한 예로 영국의 리즈 대학교라고 하는 러셀 그룹 중에 하나이죠. 대학과 미국의 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를 비교를 한번 해서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세계 랭킹을 보면 리즈 대학 같은 경우는 75위 그리고 미국은 93위, 그러니까 100위권 내의 학교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보통의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은 바로 학사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1년의 기간 플러스 학사 3년, 그래서 토탈 4년의 기간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학부 자체가 4년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으로 계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환율에 따른 변동이 좀 있기는 하지만 현재 환율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총 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영국 같은 경우는 1억 6천에서 한 2억 정도의 학비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3억이 좀 넘어가는 비용으로 4년 전체를 통틀어서 비용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생활비적인 측면은 영국의 어떤 지역에 계시느냐 또 미국의 어떤 지역에 계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물가 자체는 미국이 영국보다는 사실 조금 더 높은 편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대도시를 제외하면 자차를 끌어야 되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다 보니까
부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비용도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미국과 영국의 비용 차이를 고려하실 때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학부 같은 경우는 보통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라든지 외부 활동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파운데이션의 경우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모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건 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착순의 개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뭐 10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 정도의 장학금은 그래서 지원하시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 뉴캐슬 대학교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입학하는 친구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매년 1년 그 1등의 학생한테는 10,000파운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 영국 유학센터 학생이 받게 되셔서 유학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감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나서 본과 과정에 들어가실 때 파운데이션 성적이 일단 기본이 되는데 같이 공부하는 뭐 다른 파운데이션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성적이 좋았다라고 하면 해당 대학을 진학을 하실 때 본과 과정의 학비에 대한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 대학교로 그러니까 학부 과정으로 직접 1학년으로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입학 요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학력을 가지고는 영국 대학교 1학년으로 바로 입학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혹은 외국에서 A레벨이라고 하는 과정이나 IB 혹은 SAT나 AP 세 과목 이상을 내가 공부를 했고 점수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영국 대학 1학년으로 바로 지원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 공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한국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1학년 이상 이수를 한 상태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성적 모두를 같이 지원하실 때 이용해서 대학교 1학년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전공하셨던 전공이라든지 또 영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과의 연계성도 얼마나 되는지 특히나 대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학생들이 전공 과목보다는 교양 과목으로 듣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인정이 1학년 전체가 다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한국에서 만약에 대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께서 영국 대학교로 만약에 직접 1학년으로 지원을 희망한다라고 하시면 저희 영국 유학센터에 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컨설팅을 좀 도와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제출은 하셔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만드셔야 되는 영어 수준이라고 하면 뭐 전공이나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은 IELTS 6.0에서 7.0 정도 사이가 요구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유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필수로 요구가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전공을 하려고 하는 그 과목이 아트나 디자인 계열이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공부하셨던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각 전공별, 학교별 요구하는 포트폴리오의 그런 포맷이나 유형은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 영국유학센터에 추가적으로 문의를 해주셔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 5개 대학교까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의대라든지 치대를 지원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최대 4개까지밖에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서 만약에 내년도 9월 입학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 31일 약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죠. 내년 1월 말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고 마감이 안 된 과정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30일 전까지도 다치기 전까지는 계속 지원은 가능하세요. 근데 내가 옥스퍼드를 가야지, 캠브리지를 가야지, 의대나 치대를 가야지, 수의대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내년 입학을 위한 모집은 이미 마감이 된 상태다. 그러니까 보통은 전년도 10월 중순쯤에 마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영어 성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원 절차를 말씀을 드리자면 유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한 지원서를 먼저 제출을 하게 되시고요. 그 지원서 제출하실 때 당연히 요청되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도 모두 다 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입학 심사를 각 학교별로 하게 되는 거고 결과를 받는 데까지의 그 시간은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한 2주, 3주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늦다라고 하면 2달, 3달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영국 유학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원을 조금 빨리 서둘러서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5개의 학교를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하게 되는 학교의 수는 5개 모두가 될 수도 있고 학생마다 아마 합격과 불합격이 아마 다 나눠질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진학을 하고자 하는 대학교를 2개를 선택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최종 어디 학교를 진학을 할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뭐 학생분들이 머무셔야 되는 기숙사라든지 뭐 비자 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저희 영국 유학센터에서는 유카스 지원서 작성부터 해서 출국 전까지 모든 행정을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국제학교나 외국에서 IB나 뭐 A레벨 같은 거를 공부하지 않으시는 그냥 보통의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또 수능도 보셨고 하기 때문에 영국 유학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한국에서 공부를 그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영국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이 대학 예비 과정,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본과로 학업을 하기 전에 필요한 아카데믹 영어라든지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에 맞는 연계되어 있는 관련 과목을 3개에서 4개 정도 수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내가 파운데이션을 지원을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나를 뽑아줄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거는 나의 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한국에서 다니셨던 고등학교의 그 성적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가끔씩은 뭐 검정고시를 보셨거나 내신과는 다르게 수능을 굉장히 잘 봤다던가 이렇게 학생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은데 학교마다 인정하는 그런 점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검정고시와 수능 성적도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파운데이션에 지원을 해서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신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많은 학교들을 다 한 번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본과 과정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좀 낮은 그리고 국제 학생들만을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입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점수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실 때 당시의 영어 점수는 없어도 된다라는 거는 본과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성적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파운데이션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 몇몇 개 학교들이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라든지 입학 시험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요구가 되는 학교가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파운데이션 과정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하시는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A레벨이라고 하는 영국 고등교 그 과목에 비해서는 그 난이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국제 학생을 위한 과정이고 학제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 관리라든지 어, 교육적인 서포트가 굉장히 좀 잘 된다라는 게 특성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도 수능 점수가 좋지 않아도 파운데이션 기간 동안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명문대 진학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도 또 다른 찬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대학 부설에서 공부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성적을 다 충족을 하시는 경우는 해당 대학으로의 입학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하지만 뭐 아주 영국의 최상위권 대학인 옥스포드라든지 캠브리지라든지 뭐 임페리얼이라든지 이런 학교를 만약에 노리신다라고 하시면 아니면 혹은 뭐 의대를 생각을 하신다던가 하는 경우는 사실은 파운데이션 입학이 불가한 경우도 많고 가능하다라고 해도 학교의 그 선택의 범위가 굉장히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좀 더 폭넓은 선택의 범위를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파운데이션보다는 A레벨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운데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본과 과정 3년 전에 하게 되는 1년 과정에서도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선택하게 되는 파운데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또 머물게 되는 지역의 생활비에 따라서 비용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학생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선호를 하시고 가고자 하는 런던이라고 하는 지역 내에 있는 최상위 학교이죠. UCL 대학교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뭐 전공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UCL을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1년의 학비로는 2만 5천 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약 한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런던이다 보니까 생활비가 굉장히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숙소를 비롯해서 차비라든지 학생들의 용돈도 조금 더 올라가는 편이어서 기숙사 같은 경우는 종류나 그 기숙사의 퀄리티에 따라서 비용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좀 제일 저렴한 곳은 1년에 뭐 한 1천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이지만 좀 그래도 퀄리티라든지 방 규모라든지 위치 같은 것도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 대신에 영국의 기숙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숙사가 다 1인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는 굉장히 편하실 건데 대신에 기숙사에서 식사가 제공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용돈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1년의 학비와 기숙사는 약 한 5천에서 6천만 원 중반대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런던이 아닌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생활비에 있어서 또 굉장히 좀 절감이 가능하시고 학비도 사실은 최 정말 상위권의 명문대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다 보니까 1년의 학비와 기숙사를 비교해 보셨을 때 약 한 5천만 원 정도 내외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좀 생활의 범위가 넓진 않지만 소규모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학비도 저렴하고 생활비도 저렴한 보시면은 9개월치 생활비가 약 한 9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낮춘다라고 하시면 3천만 원 중반대까지도 낮춰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국유학센터를 통해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셨던 저희 학생분들 케이스인데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내신 등급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다양했지만 진학을 최종적으로 하신 학교들의 랭킹은 굉장히 좋았어요. UCL 대학교로 들어가셨던 분도 굉장히 많으셨고 뭐 한국 학생분들의 선호도가 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 맨체스터 대학이라든지 뭐 브리스톨 대학이라든지 워릭이라든지 뭐 킹스 컬리지라든지 굉장히 유수의 대학들로 진학을 많이 하셨고 UCL 대학교에서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저희 학생분 같은 경우는 LSE 대학으로 진학도 하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영국 유학센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학교로의 진학을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내가 성적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데 내가 어떻게 영국의 상위권 대학교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배우게 되는 과목의 개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문과냐 이과냐 뭐 이런 거의 차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사실은 불필요한 사실은 그런 과목을 포함해서 10개가 넘는 과목을 공부를 다 잘하셔야 되고 특히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도 옆에 친구가 더 잘하면 사실은 성적을 높게 받기가 좀 어려운데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정말 반대로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원하는 성적을 받기가 굉장히 용이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일반적인 것 같아요. 또한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전공에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고 실제로는 내가 주어진 과목에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외부 액티비티나 커리큘럼 없이 성적만을 가지고 실제로 그 개런티 입학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이걸 마치고 나서 내가 어느 대학교 어떤 전공으로 갈지가 묶여서 이렇게 오퍼레터라고 하는 게 발급이 돼요. 그래서 이 저희 학생분 중에 한 분의 그 오퍼레터를 제가 이렇게 넣어봤는데 저희 학생분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 실제로 올해 9월에서 내년도 7월까지 공부를 하게 되실 예정이시고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브리스톨의 수의학과로 입학을 개런티 받을 수 있다라는 오퍼레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파운데이션에서 요구되는 성적 조건은 다 달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전체 성적이 몇 퍼센트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50%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50점 이상 받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공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필수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생물이라든지 이런 익스텐디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과목에 있어서 최소 몇 점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플러스로 영어 조건이 나오는데 영어는 보통 IELTS를 다시 보시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영어 과목에서 해당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60, 55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통은 이게 6.0, 55 같은 경우는 5.0 수준의 거의 균등한 영어 실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성적만 맞추게 되면 해당 대학의 전공으로 입학이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정말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어디를 지원을 할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고려하셔야 될 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대학교 순위라든지 전공별 순위를 보시는 방법도 있으신데 요즘에는 옛날만큼 그렇게 랭킹에만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학은 현실이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살게 될 도시는 어떨까? 그리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학비나 기숙사 등의 예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부합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특이하게 해당하는 그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나서 연계되어 있는 대학교로 입학 보장도 가능하면서 그 파운데이션 성적을 가지고 다른 학교도 지원이 가능한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 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도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보고 싶은지 여부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공부했던 친구들의 진학 결과 그리고 배우게 되는 수강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뭐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본인이 어떤 파운데이션 학교를 지원을 할지를 결정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뭐 파운데이션을 지원을 하던 본과 과정을 지원하던 가장 중요한 건 내 성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그 했던 친구들이 받게 된 고등학교 내신 등급으로 만약에 나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1등급에서 3등급. 근데 등급보다도 상위권 학교들은 중요하게 보는 거를 원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UCL이나 KCL이라든지 월익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최상위권 학교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원점수가 70점 이상은 돼야 일단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분들이 가지고 있는 등급일 것 같은데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맨체스터라든지 뭐 엑스터라든지 뭐 셰필드라든지 또 브리스톨이라든지 뭐 버밍엄, 요크 등 굉장히 많은 학교들을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어.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좋지 않았어. 라고 하는 6등급 이하의 친구들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좋지 않아서 영국 유학이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사실은 지원은 저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내신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수능을 꽤나 잘 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 수능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서 어필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좀 달라서 고3 때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체 성적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원하는 전공에 따라서 관련된 그 과목의 성적을 추가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경영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수학을 본다라든지 약학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화학을 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내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일단 지원은 저는 다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 파운데이션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유카스처럼 그 학교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3개든 5개든 10개든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지원을 다 해보시고 오퍼레터를 받은 다음에 어느 학교를 갈지를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운데이션으로 내가 영국 대학을 지원을 해야지라고 하면 가장 높은 순위의 학교를 볼 수 있는 거는 UCL이라고 하는 대학이 될 것 같고요. 뭐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말 탑에 탑 오브 탑의 정말 학교인데 이 파운데이션으로 진학이 굉장히 가능한 학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특이하게 검정고시로도 실제로도 지원이 가능한 학교이긴 해요. 근데 올해부터 좀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기도 하고 경쟁도 늘어서긴 하겠지만 입학 그 시험이라든지 인터뷰 등에 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태스크가 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지원하실 때 당시, 그러니까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당시에 IELTS 점수가 있으셔야 되고, 예전과 다르게 내가 본과 과정을 어떤 과정을 갈 거냐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IELTS 점수가 좀 상이한 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뷰나 뭐 비판적 사고 태스크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태스크 자체가 영어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어적인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뛰어나와야 되고 실제로 과목 해당 전공하려고 하는 과목에 맞는 과목 시험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사실은 전공 과목이라든지 영어에 조금 그래도 좀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한테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톨 대학교 같은 경우는 런던과 멀지 않은 거리에서 학생들의 비율도 굉장히 좀 높은 편에다가 치안도 굉장히 좋고 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내신 5등급에서 6등급까지 일단 지원을 해보실 수 있고 수능 점수로도 어필이 가능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되고 특히나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 유명한 전공이 굉장히 많아서 뭐 제일 인기가 좋은 거는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기계 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점이 굉장히 많고 특이하게 수의학 과정도 파운데이션으로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학생분들의 문의가 굉장히 좀 많은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한국 학생분들이 되게 좀 좋아하는 맨체스터 대학교. 맨체스터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학교의 규모라든지 인지도라든지 학생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대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내신 4등급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좀 장점이 되고요.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고 대부분 전공이 다 랭킹이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경영이나 회계 같은 상경계 쪽으로도 인기가 굉장히 좋고 뭐 건축이나 공학이라든지 뭐 약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좀 좋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맨체스터 대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라고 하신 파운데이션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러프버러 대학교도 있는데 한국 분들한테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영국 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학교로 유명해요. 특히나 영국 내에서는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말 최상위권의 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뭐 전공도 뭐 스포츠 쪽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편이고 그 외에도 아트 앤 디자인이라든지 공대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뭐 경영이라든지 유명한 전공들이 굉장히 많고 러프버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데다가 생활비가 또 굉장히 저렴해서 내가 유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비를 좀 줄여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분들한테는 저희가 굉장히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 내신 6등급까지도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럼 대학이라고 해서 약간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인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 내에서도 톱 8을 그 8위권으로 이번에 랭킹이 됐고
영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이고 하다 보니 선택하실 수 있는 전공의 범위도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학교 명성 자체도 굉장히 좋고 지역이 사실은 런던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긴 한데 생활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신 5등급까지도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는 대학교 중에 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등학교를 지금 마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내년 9월 입학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실질적으로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본과 입학은 25년도 9월을 아마 잡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짜는 데 있어서는 약간 이렇게 소급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은데 25년도 9월 입학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24년도 9월부터 오타가 났네요. 25년도 6월까지 파운데이션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파운데이션 시작을 하기 전에 내가 수업을 원활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영어 공부를 하기에는 사실은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외국으로의 어학 연수를 통해서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후년 9월 입학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분들의 준비 기간은 3월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내년도 9월 입학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집은 이미 다 시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영국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지원은 지금부터 하셔도 전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절차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는 내가 지원을 할 학교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 학교를 갈지가 확정이 되지 않으셔도 몇 개의 학교라도 파운데이션은 다 지원은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지원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셔서 학교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 학생을 받아줄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나서 입학 허가서를 발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학 허가서를 받고 나서 이 학교로 최종적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디파짓 납부라든지 오퍼 수락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학교를 확정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입학 확정을 하고 난 뒤에부터 실질적으로 내가 머물게 되는 기숙사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필요한 학생 비자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비 납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코스가 시작이 되기 전까지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원하실 때 당시에 학비를 내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카스라고 하는 입학 허가서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 카스라고 하는 입학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만 만드셔도 상관은 없으나 저는 좀 빨리 만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유학이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마냥 점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공부만 하시고서 사실 불안해 하시는 것보다는 좀 빨리 만드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요. 지원하실 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 성적표와 졸업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졸업 증명서가 요구가 되고요. 졸업하시기 전이더라도 지원은 무조건 가능을 하세요. 학교에다가 전달하셔야 되는 뭐 다른 서류로는 뭐 여권 사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학교에 따라서 뭐 UCL 같은 경우는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가 요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영국유학센터에서는 굉장히 매년마다 다양한 학교로 파운데이션 혹은 뭐 본과과정 가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선배와의 만남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노팅엄에서 약대 파운데이션을 하시고 또 UCL 파운데이션, 또 UEA에서 약대 파운데이션을 하는 실질적인 저희 학생분들을 초청해서 미래의 그 파운데이션 입학을 앞두고 있는 그 후배님들과 미팅을 저희가 주관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가 영국 유학 TV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학생분들의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본과 과정에 들어간 친구라든지 파운데이션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고 있으니 유튜브 채널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한영국문화원에서 지정한 영국 전문 유학원이고요. 저희는 파운데이션을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무료로 저희가 수속을 다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요청드리는 추가금이라든지 실제적인 비용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학교를 어디를 지원할지에 대한 상담부터 해서 출국 전까지 저희가 전반적인 관리를 다 도움을 드리고, 당연히 필요한 학생 비자라든지 학교에다가 서류를 요청을 한다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파운데이션을 마친 다음에 본과과정 대학으로 입학을 한 이후까지도 저희가 다 무료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영국 유학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다가 문의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국 대학교 그 리스트를 보시면 저희는 학교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나 뭐 이런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저희가 알맞은 학교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 좀 만약에 영국 유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 개별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는 내일과 모레 그리고 금요일까지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국의 학사와 석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아직까지 좀 전공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유망한 뭐 전공 공부를 하고 나서 취업이 좀 잘 될 수 있을 만한 전공에 관해서도 저희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외에도 학생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약대라든지 의대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만약에 좀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하는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외고나 자사고 같은 곳에서 내신 성적 등급이 굉장히 치열해서 일반 학교 1, 2등급일 수도 있는데 영국 학교 지원 시 내신에 대한 불이익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학교 성적표를 저희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별로 좋지 않은데 실제로 원점수는 되게 좋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할 때에는 학교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좀 요청을 하는 편이에요. 학생이 내신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이기 때문에 원점수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저희가 어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신 등급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충분히 저는 지원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참고로 외고 자사고뿐만 아니라 뭐 약간 뭐 국악고라든지 아니면 직업 전문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성적상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학이라든지 과목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과목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학력을 가지고서 파운데이션 지원이 될지 안 될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다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성적표를 떼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컨설팅을 도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저희 댓글로도 자사고 출신의 그 학생분께서 UCL 대학교 파운데이션에 들어가신 케이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 학생분들의 후기도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시니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질문을 못 주셨다라고 해도 저희 쪽에 개별로 한번 문의 주시면 해주시겠습니다. 네. 학력상으로는 일단 가능하세요. 근데 보통은 IGCSE를 공부를 하시고 나서 사실은 A레벨로 가시는 게 보통 일반적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교가 꼭 A레벨이 필요한 학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파운데이션으로 지원을 해보실 수는 있어요. 대신에 만약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이 약간 메디컬 관련한 전공이어서 뭐 최소 연령이 정해져 있다,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시작하실 때 당시에 만 나이가 그 파운데이션에서 요구하는 미니멈 에이지랑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진행하는 걸로 하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영국유학센터로 개별적으로 문의 좀 부탁드릴게요. 다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